MB 측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국정원 TF 활동이 정상적이지 않아 보인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난 정부에 서 있던 일을 들춰내는 것이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 근데 이거는 헌법을 위반 위중한 사안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댓글 개입을 했다라고 하는 건? 그렇습니다. 제가 정보위 활동을 하면서 그리고 쭉 추론을 또 해보니까 그때 당시는 인지하지 못했지만 근데 제가 두 가지를 핵심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요게 이제 소위 말하는 SNS 장악 문건입니다. 이게 이제 다 이제 세계일보에서 특종했던 건데요. 이게 2011년 10월에 작성된 거거든요.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봐 주세요. 클로즈업을 한번 해보게요. 요건데요. 요 문건인데 요 문건이 5장인가요? 셋, 넷, 5장 이렇게 되는데요. 그거 좀 미리 세우죠. 여기서 꼭 세워야 돼요. 아니, 이렇게 생동감 있게 하려고. 근데 여기 보면 처음으로 좌티즌이라는 용어가 나오고요. 무슨 용어요? 좌티즌. 좌티즌. 좌파 네티즌. 앉아있는 네티즌이 아니고 좌파 네티즌. 왼쪽 네티즌. 왼쪽 네티즌. 자, 그런데 이 2011년 10월에 작성됐다는 것이 시기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 박원순 서울시장 10월 26일이었죠. 재보궐선거에 진 이유가 SNS 영향력 때문에 졌다. 낙곰수 때문에 진 건데. 그렇죠. 낙곰수 및 SNS. 그래서 이제 깊은 대오각성을 하나 봐요. 그러면서 작성을 했는데 두 번째 장, 이게 두 번째 장에 모든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게 나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부, 여당의 SNS 대응 실태. 코너에 뭐라고 나오냐면 대통령님 지시 2011년 4월 및 매월 장차관 SNS 이용 현황 파악 가로 열고 문화부 등 동료에 따라 장차관 이용률이 60%가 65명 중에서 39명에 달하는 등 관심 집중. 야, 대통령의 지시사항? 그럼 국정원 대선 댓글 이 사안이 활동이 철저히 대통령이 알고 있었다는 내용 그러니까 아니에요? 장차관의 SNS 활용률 이런 것이 지금 적혀 있어요. 60%라고. 60%로 올라갔다 이제. 그렇죠. 65명 중에 39명. 근데 장관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이죠. 그리고 대통령 지시사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대통령 지시라고 돼 있어요. 2011년 4월. 이때 대통령이 누구였죠? 우리 정봉주 봉도사하고 아주 깊은 인연이 있었던 분이죠. 제가 쥐띠예요. 얼굴도 비슷하게 생겼고. 제가 쥐띠. 네. 자, 그래서 요 내용은 얼굴이 비슷하다는 거 사과하세요. 네, 사과드리겠습니다. 배보다는 사과가 낫죠. 자, 그래서 이게 2011년 10월에 작성됐잖아요. 2011년 작성됐는데 이미 이명박 대통령은 4월에 지시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제가 세계 최초로 발견했습니다. 이건 아무도 지금 얘기 안 한 거예요. 은하계 최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SNS에 대해서 장관들도 활용해라. 트위터, 페이스북 해라. 라고 지시가 된 상태에서 한참 후에 6개월이 지나서 국정원에서 이 문건을 작성한 거예요. 자,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깨알처럼 관심을 갖고 있었다. 국정원의 SNS. 원래 댓글 보는 게 추미 활동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또 숨은 SNS 전문가로서. 진짜 SNS 전문가예요. 나 그거 알려준다 그러더니 왜 안 알려줘요? 정청래 의원도 만만치 않은데? 돈 내세요, 돈. 자, 방송 끝내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SNS에 관심을 갖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이 PD수첩 이후에 광우병 이 촛불 집회 이후에 다음 아고라였어요. 처음 출발점은 다음 아고라나 블로그 이런 곳에서 일방적으로 SNS에서 정부 비판적인 것들이 올라온다. 이른바 이제 보수 진영에 밀리고 있다. 그렇죠. 거기서부터 이렇게 대응을 하고 처음 이 SNS가 인위적으로 재편됐던 것들이 다음 아고라였어요. 그러니까 다음 아고라에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했던 것이 당시의 접니다. 그렇죠. 네, 2008년도 그때 제가 거기 블로그는 제가 왕성하게 그렇죠. 고재 기자가 서로 왜 이래 오늘 블로거였고 저는 다음 아고라에서 암약하고 있었는데 다음 스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스타가 아니라 다음 스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뭐라고 썼냐면 이 광우병 쇠고기 이 국면은 가장 센 게 누구냐? 조선일보다. 대통령보다 더 세다. 그리고 조선일보에서 비판하고 조선일보에서 사과하라고 그러면 대통령은 사과할 것이다. 자, 그런데 조선일보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 누구냐? 광고주다. 그래서
광고 불매 운동을 해야 된다. 그 글을 제가 썼어요. 다음 아고라에. 근데 그것이 중학교, 고등학교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까지 막 퍼다나려고 옮겨졌대요. 그러면서 그때 대중적으로 안티조선 운동, 조중동 아웃 이것이 벌어졌고 조선일보에 실제로 그 스티커도 붙이고 막 쓰레기도 갖다 놓고 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 그거 다 기억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6월 12일부터 제가 이제 KBS 앞에 가서 정현주 사장 지키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다음 아고라 상황은 내가 누구보다 잘 아는데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악플이 없었어요. 대부분 다 추천 누르고 선풀. 찬성하고 선풀 다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특정 아이디어로 계속 인신공격 뭐 이런 게 올라오기 시작해서 저도 결국은 다음 아고라를 떠났어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공작이 성공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피부적으로 제가 느끼고 주요 진보 논객들의 댓글을 악성 댓글을 담으로 인해서 네. 여기를 떠나게 만들고 그렇습니다. 활동을 못하게 만들고 그렇습니다. 다음 아고라 측에서도 사실은 이 정부의 로비를 받고 어떤 걸 바꿔줬냐면 처음에는 무조건 추천이 많고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이거는 같이 읽읍시다 하는 것들을 다음 아고라 탑으로 올렸어요. 네. 그런데 인위적으로 찬반으로 나눴어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의 아고라는 90% 진보 진영이 95%의 예. 그런 의견이 그런 진보 의견이었는데 갑자기 절반을 세상의 절반을 그쪽으로 줘버리고 인위적으로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악플러들이 가면서 판이 흐려지면은 거기에서 이제 정상적인 소통 활동 하려고 하는 분들은 떠나게 돼 있어요 구조가. 예. 제가 다음 아고라에 여러 번 썼는데 그 실제로 이제 미네르바라고 그렇죠. 기억나시죠? 예, 미네르바가 경제 이제 최고의 전문가. 농객이었고 거기도 결국 이제 이러저런 우여곡절 그때 안 쓰고 저도 떠나고 이러면서 상당히 좀 이렇게 위축이 됐던 게 사실이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명박 대통령이 원세훈 국정원장의 이 댓글 공작 이것을 알았을 개연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심리전단을 심리정복으로 확대 개편했거든요. 자, 근데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라서 그 조직 개편은 무조건 대통령한테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 조직 개편을 하는 겁니다. 그 몇 년도에 조직이 개편된 건가요? 저희가 2012년도 예. 사실은 그 국정원 그 본부에 가서 국정감사를 할 때 모 의원이 심리전단을 운영하고 있다는 첩보가 있다. 예. 그 사실이냐. 그리고 심리전단을 지휘하는 모 국장을 실제로 일으켜 세웠어요. 당신 이거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2012년 9월 국정감사 국정감사 때. 때 딱 잡아떼더라고요. 추모국장을. 네. 아니, 추모국장이 아니고 박모국장인데, 거기도 이제 뭐 기소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나고 저녁 예. 식사를 하는데, 그 박모국장이 저한테 와서, 의원님, 저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이렇게 지금 보니까 연기인데 연기를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또 정의원은 그렇게 진실되게 얘기하면 또 믿는 사람 아니에요. 저는 사람을 너무 잘 믿는 경향이 있죠. 예. 김종인 대표도 믿었다가 그 곤혹을 치르고. 그렇죠. 제일 믿었었잖아요. 네. 믿는 사람이 제가 많죠. 그러니까 제가. 네, 벌을 받고 있어요. 자, 2012년 댓글 중에 네. 댓글로도 퍼날려졌지만 또 하나는 당시 정문원 의원 그다음에 그 대표였었네. 그 김무성 대표. 그 이분들이 NLL 기록을 갖고 선거대책의 노무현 총괄본부장. 대통령이 네. NLL을 포기했다. 네. 이게 가장 많이 회자됐던 내용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문원 의원이 10월 24일인가요? 예. 제가 이제 외통위 그때는 했으면서 정보위를 겸임했으니까 그 상임위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경로는 이런 거죠. 원래 NLL 대화록 예. 정상회담 회담록은 원래 청와대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임기가 끝나면 국가기록원으로 이제 이관이 돼야 되는데 그게 왜 국정원에 가 있죠? 내용이 이게 좀 기구한데 예. 노무현 대통령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회담을 하는데 뒤에 조명균 지금 통일부 장관이 예. 있었고 근데 이 녹음 상태가 안 좋았던 거예요. 쓰기 메모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녹음 상태가 안 좋은데 청와대에서는 그걸 잘 음질이 안 좋으니까 스크립으로 다운을 못 받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 기술은 국정원에서 있으니까 국정원에서 이것을 풀고 예. 녹취를 해서 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자기들이 함부로 남긴 거예요. 그거 불법 아니에요? 불법인지는 좀 따져봐야 되는데 그래서 해선 안 될 일을 한 거예요, 국정원이. 그렇습니다. 청와대에서 가지고 있고 국정원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영어로 치면 raw material. 그렇죠. 원 자료 그대로잖아요. 근데
그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것은 로 머티리얼이 있고 이게서 잘못하거나 저처럼 이렇게 기침하는 것은 기침도 지우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정제된 것이 대통령 기록물이에요. 근데 국정원에 보관하면 둘 다 기록물 아니에요? 둘 다. 둘 다 그린 거죠. 그러니까 초안, 뭐 수정안, 좀 이렇게 좀 마사지한 거. 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확정안이 대통령 기록물인데 거기는 이제 원본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추론컨대는 정문원 의원이 통일비서관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명박 정부도 계속 정상회담 이런 것을 꿰었을 테니까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지 이제 그것은 합법적으로 갖다 볼 수 있어요. 청와대에서. 그래서 그것이 하나가 이제 새 나간 거고 또 하나 이제 남재준 국정원장 때 이거를 등급을 낮췄어요. 자체적으로. 그러면서 우리 거다 이것은 국정원에서 소유하고 있는 자료다. 그러면서 공개를 한 거죠. 지정 기록물로 넘어간 거 말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을 예. 일반 그 문헌 정도로 등급을 낮춰갖고 공개를 해버린 거죠. 근데 공개하는 과정도 얼마나 코미디 같냐면 보통 그러면 그때 공개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제가 공개하지 말라 그랬죠. 예. 근데 제가 이제 외통이 다른 상임위에서 그 소위 활동을 하고 있는데 보고자한테 정보가 전화가 왔어요. 지금 국정원에서 자료를 갖고 출발한답니다. 어허. 그 정상회담 대화록을 갖고. 예. 그래서 제가 엄청 긴장을 하고. 자, 그래서 보좌관한테 제가 직접 지시를 했죠. 그 차장이 오는 것을 사진을 찍어라. 정보위원장실에 들어가는 걸. 예. 그래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그게 한겨레 일면 특종이었는데. 어허. 근데 저희가 거부를 하니까 새누리당 쪽이 뭐 검토를 해봤는지 한데 공개적으로 분배는 안 했어요. 그러고 있다가 2차 도발을 해서 야당 정보위 의원실 예. 다니면서 그냥 뿌려준 거예요, 이렇게. 오. 보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듣는 순간 우리 보좌관한테도 빨리 반납해라. 보지 말고. 그리고 우리 야당 정보위원들도 다 반납해라. 그래서 반납을 했어요. 그리고 새누리당만 본 거죠. 공개하지 않고 반납을 했고. 그렇죠. 그러면서 왜곡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새누리당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비굴하고 굴종적 자세로 김정일 국방위원장한테 보고했다. 이 보고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 근데 실제로 원본에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끊임없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해주공단을 개성공단처럼 여시오. 거기는 안 됩니다. 군사 밀집 지역이라 바늘 하나 꽂을 자리가 없습니다. 오전까지 그래요. 오후에 바뀝니다. 그래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렇게 해요. 김계관 동무 와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노무현 대통령한테 보고하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고라는 단어가 거기 나옵니다. 정반대로 180대로 왜곡해서 그래서 써먹었죠. 정 의원님, 그럼 이제 문제는 자, 이 아까 읽어준 문건에 보면은 국정원 대선 댓글 개입은 결국은 국정원이 MB에게 보고하지 않고 했을 리가 없다. 만약에 그 국정원이 조직 개편이라든가 예. 이런 것을 대통령이 제가 없이 예.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그리고 대통령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랬다면 그거로도 국정원법 위반으로 국정원장이 죄를 받아야 돼. 벌을 받아야 돼. 이 댓글 부대가 조성되기까지 일련의 과정들을 좀 살펴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예. 이제 다음 아고라에 그런 이제 대처하는 게 초기 부분이고요. 예. 그다음에 그래서 이명박 정부에서 했던 활동이 뭐냐면 노무현 정부까지는 이런 SNS 소통의 어떤 마인드로 봤고 그다음에 그런데 이 보수 언론에서 우리 입장을 너무 안 들어주는구나. 그러면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언론사처럼 우리 어떤 하나를 만들자. 그래서 청와대 그런 페이지들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방식을 택했어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로 오면은 어떻게 바뀌냐면 아고라가 잘 나가? 그러면 우리도 아고라를 공략하고 아고라에 우리 쪽 얘기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거기다 사람을 심어. 그다음에 블로그가 잘 돼? 그러면 다 블로그 해. 각 부처도 블로그하고. 그다음에 트위터가 잘 돼? 그럼 다 각 부처 트위터 해. 그게 아까 저기 보고서에 나온 장차관들 SNS 그런 적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리고 특징이 이명박 정부 때 다음에서 부사장 했던 출신을 영입을 해가지고 이런 이 비서관으로 임명을 해요. 그런데 뭐 이름은 아마 소통비서관 그런이지만 이런 활동이 어떻게 보면 기획자였겠죠. 그래서 아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기획이 돼서 그분이 고재열 기자보다 선수예요? 아니면 덜 선수예요? 예, 그분을 제가 전에 트위터 초기에 제가 좀 가르쳤어요? 제쳤죠. 아, 좀 제꼈어요? 예,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하시죠. 초기에 보면은 정부 부처들은 SNS 활동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공연이 시비가 일 수 있어서. 예, 그래서 안 하려고 하고 그런데
보니까 이를테면 이제 장사관들 그런 거 만들 때도 제일 마지막 뭐 검찰이나 그다음에 외교부 이런 데서 특히 안 하려고 그래요. 민감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 청와대 입장에서는 개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우린 너무 민감하고 저기 해서 괜히 그럴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청와대 입장은 야 니들이 우리보다 더 민감하냐? 우리도 하는데. 해서 이제 결국 다 하게 만들고 하는데 그런 어떤 이제 공식적인 측면에서 하지만 또 비공식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그다음에 댓글 부대 어떤 그 뒤에 그 문건이나 이런 공략할 때 제가 주목했던 게 뭐였냐면 SNS 흐름 같은 것도 정확히 포착을 해서 앞으로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서 페이스북 쪽으로 무게중심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비해서 가야 된다. 그런 것까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그런 연구 기획진들도 있기 때문에 것이다. 그래서 국정원만 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청와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기획했던 일이죠. 정 의원님 그러면은 MB까지 수사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뭐 칼끝은 MB를 향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조만간 전직 대통령을 꼭 수사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것이 아마 뉴스로 많이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럼 이제 2012년 9월 2일 MB와 박근혜 둘이 100분간 독대를 했다. 네. 그리고 독대를 한 것은 무슨 뭐 태풍 대책이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이후에 민주당에서 9월 2일 독대 이후에 9월 10일을 전후로 해서 댓글이 2배 이상 늘어났다라고 하면서 그 통계를 한번 지적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 9월 2일 전까지는 박근혜 당시 후보와 이명박 대통령이 사이가 안 좋았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안 좋죠. 근데 9월 2일 그 하고 난 다음에 무척 화기애애해지고. 우리 봉도사께서 굉장히 최고 전문가 아닙니까? 그때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 뭐 이러면서. 저는 그냥 공개하라고 하고 피켓 시위한 적밖에 없어요. 저는 이명박 대통령 때 국정원 댓글 뭐 이런 것을 기획하고 했다면 실제로 수혜자는 박근혜 대통령 아니겠어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 끊임없이 MB 정부의 국정원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승해서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수사선상에 오른다면 또 자연스럽게 박근혜 대통령하고의 연계성 이런 부분도 대단히 큰 관심사로 떠오를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짚어야 될 게 임 과장 사망 사건을 또 짚어야 되잖아요. 네. 임 과장 사건은 그때는 이제 행안위 간사였었고 안행위 간사. 누구보다도 정확히 알고 있었을 거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임 과장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 야산에서 발견된 그 지점 죽음의 동선을 제가 뒤따라도 가봤고 역추적도 해봤고 근데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7대 의혹을 제기를 했었죠. 그런데 해소된 게 없어요. 저기 지금 마티스 사건 자살 타살 7대 의혹이었고 이제 정 의원님이 제기했던 건데 자, 첫 번째 한번 읽어주시죠. 임 과장 부인은 왜 112 신고 후 또 취소를 하고 취소를 또 확인해요. 그다음에 다시 재신고를 합니다. 이게 이제 시간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신경민 제 후임 정보위 간사로 확인해 본 결과 국정원 제3차장이 8시 40분경에 119로 신고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러니까 왜 소방에게 지시했을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경찰이 현장을 장악하잖아요. 그럼 폴리스 라인을 치고 국정원 직원인들 함부로 들락날락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119에 신고를 했는데 119도요. 신고를 받고 찾아가는데 그냥 우리 일반 내비게이션 키를 켜고 저도 갔거든요. 그 현장까지. 근데 굉장히 헤맵니다. 산 77번지다. 화산리 34번지다. 근데 그게 외길이거든요. 한 200m밖에 안 떨어졌거든요. 근데 자기들은 산 77번지를 따라갔기 때문에 화산리 34번지가 이제 현장인데 발견을 못했다 하면서 몇 시간을 끌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국정원에서 작업했다는 흔적이 곳곳에 나타나죠. 그러니까 결국은 경찰을 왕따시켰고요. 경찰은 현장에 도착한 게 12시 50분입니다. 근데 임 과장 이분이 그 어느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건가요? 임 과장이요.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을 구매했던 구매 담당자가 국내 기술자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걸로 승진을 했어요. 나중에 부인의 증언에 의하면 승진을 해서 다른 곳에 발령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호출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그 윗선에서 그 문자하는 것도 이번에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보면 승진을 앞두고 네가 해킹 프로그램 담당자였다는 것도 고가에 적어놓으라.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국정원 내부에서는 잘했다 이렇게 이제 칭찬을 받은 사안인데 나중에 이것이 이제 들통이 나니까 민간인 사찰 의혹이 있고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이런 예. 도청 프로그램을 RCS 프로그램을 다량으로 이제 구매했다는 것이 들통이 나니까 예. 국정원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태에 빠져버린 거죠. 이 선을 끊을 필요가 있었겠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이것도 이번에 보니까 국정원 13개 적폐청산 리스트에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이제 부친께서 임과장 예. 부친께서 증언을 했지 않습니까? 얼굴이 피투성이었고 멍들었고 아하. 자기는 자살로 생각하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그런 증언까지 나온 상태. 알겠습니다. 임 과장이 구입했던 그 해킹 프로그램이 당시 이 아랍의 봄 이후에 그런 아랍 독재 국가들이 이 국민들을 감시하고 예. 그리고 여론전을 이렇게 펼치기 위해서 그때 주로 구입했어요. 우리나라 예. 빼놓고는 그건 뭐 미국 정보기관이나 뭐 그런 독일 정보기관 그런 데서 구입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전혀 아니고요. 예. 그런 독재 국가에서 국민 고재혁 감시용으로. 기자가 아는 게 많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SNS에 관심을 갖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이 PD수첩 이후에 광우병 이 촛불 집회 이후에 다음 아고라였어요. 처음 네. 출발점은 다음 아고라나 블로그 이런 곳에서 일방적으로 SNS에서 정부 비판적인 것들이 올라온다. 이른바 이제 보수 진영에 밀리고 있다. 그렇죠. 이제 거기서부터 이렇게 대응을 하고 처음 이 SNS가 인위적으로 재편됐던 것들이 다음 예. 아고라였어요. 그러니까 예. 다음 아고라에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했던 것이 그 당시의 접니다. 그렇죠. 예. 네, 2008년도 그때 제가 거기 저 블로그는 제가 왕성하게 그렇죠. 하죠. 이 고재혁 양반들이 기자가 서로 왜 이래 오늘. 블로거였고 저는 다음 아고라에서 암약하고 있었는데 다음 스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스타가 아니라 다음 스타.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그때 제가 뭐라고 썼냐면 이 광우병 쇠고기 이 예. 국면은 가장 센 게 누구냐? 조선일보다. 대통령보다 더 세다. 그리고 조선일보에서 비판하고 조선일보에서 사과하라고 그러면 대통령은 사과할 것이다. 자, 그런데 조선일보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 누구냐? 광고주다. 그래서 광고 불매 운동을 해야 된다. 그 글을 제가 썼어요. 다음 아고라에. 근데 그것이 중학교, 고등학교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까지 막 퍼다나르고 옮겨졌대요. 그러면서 그때 대중적으로 안티조선 운동, 조중동 아웃 이것이 벌어졌고 조선일보에 실제로 그 스티커도 붙이고 막 쓰레기도 갖다 놓고 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 그거 다 기억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6월 12일부터 제가 이제 KBS 앞에 가서 정현주 사장 지키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다음 아고라 상황은 내가 누구보다 잘 아는데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악플이 없었어요. 대부분 및 매월 장차관 SNS 이용 현황, 파악, 가로 열고 문화부 등 동료에 따라 장차관 이용률이 60%가 65명 중에서 39명에 달하는 등 관심 집중. 야, 대통령의 지시사항? 그럼 국정원 대선 댓글 이 사안이 활동이 네. 철저히 대통령이 알고 있었다는 내용 그러니까 아니에요? 장차관의 SNS 활용률 예. 이런 것이 지금 적혀 있어요. 60%라고. 60%로 올라갔다 이제. 그렇죠. 65명 중에 39명. 근데 장관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이죠. 그리고 대통령 지시사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대통령 지시라고 돼 있어요. 예. 2011년 4월. 이때 대통령이 누구였죠? 우리 정봉주 봉도사하고 아주 깊은 인연이 있었던 분이죠. 제가 집뒤예요. 얼굴도 비슷하게 생겼고. 제가 집뒤. 네. 자, 그래서 요 내용은 얼굴이 비슷하다는 건 사과하세요. 네,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배보다는 사과가 낫죠. 자, 그래서 이게 2011년 10월에 작성됐잖아요. 예. 2011년 작성됐는데 이미 이명박 대통령은 4월에 지시하고 있었다 아하. 하는 것을 제가 세계 최초로 발견했습니다. 아. 이건 아무도 지금 얘기 안 한 거예요. 은하계 최초.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SNS에 대해서 장관들도 활용해라. 트위터, 페이스북 해라. 라고 지시가 된 상태에서 한참 후에 6개월이 예. 지나서 국정원에서 이 문건을 작성한 거예요. 자,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깨알처럼 예. 관심을 갖고 있었다. 국정원의 SNS. 예, 원래 댓글 보는 게 취미 활동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또 숨은 SNS 전문가로서 아, 진짜 SNS 전문가예요. 나 그거 알려준다 그러더니 왜 안 알려줘요? 정청래 의원도 만만치 않은데? 돈 내세요, 돈. 자, 방송 끝내. 다 추천 누르고 선풀. 찬성하고 선풀 다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특정 아이디어로 계속 인신공격 뭐 이런 게 올라오기 시작해서 저도 결국은 다음 아고라를 떠났어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공작이 성공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피부적으로 제가 느끼고. 주요 진보 논객들의 댓글을 악성 댓글을 담으로 인해서 네. 여기를 떠나게 만들고 그렇습니다. 활동을 못하게 만들고. 그렇습니다. 다음 아고라 측에서도 사실은 이 정부의 로비를 받고 어떤 걸 바꿔줬냐면 처음에는 무조건 추천이 많고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이거는 같이 읽읍시다 하는 것들을 다음 아고라 탑으로 올렸어요. 네. 그런데 인위적으로 찬반으로 나눴어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의 아고라는 무조건 진보 진영이 95%의 예. 그런 의견이 그런 진보 의견이었는데 갑자기 절반을 세상의 절반을 그쪽으로 줘버리고 인위적으로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악플러들이 가면서 판이 흐려지면은 거기에서 이제 정상적인 소통 활동 하려고 하는 분들은 떠나게 돼 있어요 구조가. 예. 제가 다음 아고라에 여러 번 썼는데 그 실제로 이제 미네르바라고 그렇죠. 기억나시죠? 예, 미네르바가 경제 이제 최고의 전문가. 농객이었고 거기도 결국 이제 이러저런 우여곡절 그때 안 쓰고 저도 떠나고 이러면서 상당히 좀 이렇게 위축이 됐던 게 사실이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명박 대통령이 원세훈 국정원장의 이 댓글 공작 이것을 알았을 개연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심리전단을 심리정보국으로 확대 개편했거든요. 자, 근데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라서 그 조직 개편은 무조건 대통령한테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 조직 개편을 하는 겁니다. 그 몇 년도에 조직이 개편된 건가요? 저희가 2012년도 예. 사실은 그 국정원 그 본부에 가서 국정감사를 할 때 모 의원이 심리전단을 운영하고 있다는 첩보가 있다. 예. 그 사실이냐. 그리고 심리전단을 지휘하는 모 국장을 실제로 일으켜 세웠어요. 당신 이거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2012년 9월 국정감사 국정감사 때 예. 딱 잡아떼더라고요. 추모국장을. 네. 아니, 추모국장이 아니고 박모국장인데, 거기도 이제 뭐 기소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나고 저녁 예. 식사를 하는데, 그 박모국장이 저한테 와서, 의원님, 저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이렇게 지금 보니까 연기인데 연기를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또 정의원은 그렇게 진실되게 얘기하면 또 믿는 사람 아니에요. 저는 사람을 너무 잘 믿는 경향이 있죠. 예. 김종인 대표도 믿었다가 그 곤혹을 치르고. 그렇죠. 제일 믿었었잖아요. 네. 믿는 사람이 제가 많죠. 그러니까 제가. 네, 벌을 받고 있어요. 자, 2012년 댓글 중에, 네. 댓글로도 퍼날려졌지만 또 하나는, 당시 정문원 의원, 그 다음에 대표였었네, 김무성 대표. 그 이분들이 NLL 기록을 갖고 선거대책의 노무현 총괄본부장. 대통령이 네. NLL을 포기했다. 네. 이게 가장 많이 회자됐던 내용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문원 의원이 10월 24일인가요? 예. 제가 이제 외통위 그때는 했으면서 정보위를 겸임했으니까 그 상임위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경로는 이런 거죠. 원래 NLL 대화록 예. 정상회담 회담록은 원래 청와대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임기가 끝나면 국가기록원으로 이제 이관이 돼야 되는데 그게 왜 국정원에 가 있죠? 내용이 이게 좀 기구한데 MB 측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국정원 TF 활동이 정상적이지 않아 보인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난 정부에서 있던 일을 들춰내는 것이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 근데 이거는 헌법을 위반 위중한 사안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댓글 기업을 했다라고 하는 건? 그렇습니다. 제가 정보위 활동을 하면서 예. 그리고 쭉 추동을 또 해보니까 그때 당시는 인지하지 못했지만 예. 근데 제가 두 가지를 핵심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요게 이제 소위 말하는 SNS 장악 문건입니다. 어허. 이게 예. 이제 다 이제 세계일보에서 특종했던 건데요. 이게 2011년 10월에 작성된 거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봐 주세요. 네네. 클로즈업을 네. 한번 해보게요. 네. 예. 요건데요. 요 문건인데 요 문건이 5장인가요? 예. 셋, 넷, 5장 이렇게 되는데요. 그거 좀 미리 세우죠. 여기서 꼭 세워야 돼요. 이렇게 생동감 있게 하려고. 네. 근데 여기 보면 처음으로 예. 좌티즌이라는 용어가 나오고요. 무슨 영어요? 좌티즌. 좌티즌. 좌파 네티즌. 이거 앉아있는 네티즌이 아니고 좌파 네티즌. 왼쪽 네티즌. 네, 왼쪽 네티즌. 자, 그런데 이 2011년 10월에 작성됐다는 것이 시기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 박원순 서울시장 10월 26일이었죠. 재보궐선거에 네. 진 이유가 SNS 영향력 때문에 졌다. 낙곰수 때문에 진 건데.
그렇죠. 낙검수 및 SNS. 그래서 이제 깊은 대오각성을 하나 봐요. 예. 그러면서 작성을 했는데 두 번째 장, 예. 두 번째 장에 모든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게 나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부, 여당의 SNS 대응 실태. 아하. 코너에 뭐라고 나오냐면 대통령님 지시. 오호. 2011년 4월